바다님, 상대방으로부터 언제 연락이 올까요? 궁금해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목표로 한번 볼게요.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까요? 그랬는데요. 새에도 진, 재, 응에도 미, 재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응에 다 붙었다라는 건 서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문이동에서 미, 재로 갔습니다. 문이동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이 오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님, 기다리면 연락이 안 올 가능성이 높고요.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괘는 그렇게 나왔네요. 봄여울님, 예. 어제 만 3년 만에 지인을 만났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이분과 계속 인연을 맺어야 하는지요? 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6표로 볼게요. 타로를 원하시면 타로도 보는데 6표로 볼게요. 자, 이분과 인연을 맺어야 될까요? 그랬는데요. 새의 신, 손 그랬습니다. 새의 신, 손이 붙었다는 것은 상대방을 거부하다, 거절하다는 의미이고요. 응에는 묘, 관 그랬습니다. 이것은 잘라내려고 해도, 그러니까 기문이라는 것은 잘라내려고 해도 떨어져 잘 나가지를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뜻해요. 사, 문이동에서 자, 재로 갔습니다. 문이동에서 재로 갔다는 것은 육충케이거든요. 문이동에서 새를 극하니 만나면 만날수록 피곤한 사람이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봄여울님,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는 게 네. 세라언니님, 채무관계인 사람이 잠적했어요. 적은 돈인데, 네,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인데, 1년 생활비 정도예요. 소송을 걸어도 될까요? 그랬는데요. 일단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걸로 해서 점을 한번 볼게요. 자,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요. 새, 축, 문, 응에도 술, 문 그랬습니다. 그리고 형이동에서 형으로 갔어요. 상대방이 줄 생각이 없어요. 형이동에서 형으로 갔다는 것은 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싸움만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 받기 참 곤란하고요. 돈 받기 참 곤란한데 양력으로 10월, 11월, 양력으로 11월 정도에 한번 법적인 것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돈을 안 준다고 나온 겁니다. YL님, 길이 없는 것 같다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사람이 다급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시야가 좁아지게 되거든요. 달리는 경주마처럼 시야가 좁아지다 보면 내가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더더욱더 길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요, 자기 고민을 한 발 뒤에서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자존심을 살짝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길들이 보여지거든요. 다만 그것을 내가 모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길이 언제 발견되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물론 이 말들이 전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결국은 사람만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 있고, 어떻게든지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해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예. 보통 사람들이 궁지에 몰리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저처럼 이렇게 대책 없는 마인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지, 죽으란 법이 있어 뭐 이런 거. 길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내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어 있고, 사람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다 보면, 다만 그 때가 좀 늦어질 뿐이고, 그 때를 내가 알지 못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면 뭔가 이룰 날이 오지 않을까요? 열심히 준비하면 이룰 날이 올 겁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라고 YL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 중요한 문제죠. 살려면 돈이 있어야죠. YL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을 거예요. 안 좋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그 안 좋은 상황이 계속
길어지게 되고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라도 하셔야 되거든요. 안 좋을 때일수록 뭐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분명 그런 거 있어요. 운이 나쁠 때 시험 공부 잘 안 되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운이 나쁠 때 뭔가 한다라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운이 나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운이 나쁠 때는 뭐 해야 되냐면 몸을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왜? 운이 나쁘면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운이 좋을 때는 좋은 생각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하거든요. 뭔가 해도 돈 되는 일을 해요. 운이 나쁠 때는 안 좋은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운이 나쁘니까. 그러면 육체 노동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아는 동생이 쿠팡 물류센터를 다니거든요. 그놈이 점쟁인데 점은 안 보고 그런 데를 가요. 근데 가끔 보면 저 새끼는 그래, 죄송합니다. 매일 저는 이제 근태를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저는. 근데 걔는 정말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늘 일거리가 있대요. 근데 걔 말 들어보면 요즘은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일주일, 그러니까 주 5일 이상 나가면 추가 요금이 나온대요. 그래서 한 달에 300 정도는 벌 수가 있대요. 걔 육체 노동하는 놈이 아니라 머리 쓰는 놈이잖아요. 근데 걔도 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걔 말 들어보면 그래. 야, 너 그래도 안 잘리냐? 그러면 물류센터는 늘 사람이 필요해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러고도 안 잘려요. 가만 보면.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운이 안 좋다고 하니 운 안 좋은 시기에는 육체 노동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운 안 좋을 때는요, 안 좋은 일을 해요. 근데 머리를 쓰잖아요. 안 좋은 일만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형이 무명 개그맨인데요. 그분이 이 방송 듣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참 보면 저 형은 왜 안 될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형이 운 안 좋을 때 대출을 받아가지고 저기 강원랜드를 가시더라고요. 아니 형 운도 안 좋은데 왜 그런 데를 가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운이 안 좋으니까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운이 안 좋으니까. 운이 안 좋으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크게 뻥튀기를 해보고 싶어서 갔는데 운이 안 좋으니까 뭐예요? 당연히 잃지.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을 때는 머리를 써서 더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요. 자기 무덤을 파요. 운이 안 좋을 때는 머리를 쓰면. 그렇기 때문에 운이 안 좋으면 몸 쓰는 일을 해야 돼요.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왜? 내가 고통스럽잖아요. 몸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운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운이 와가지고 너 고생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운이 안 좋으니까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되시죠? 몸을 혹사시키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명리학에서요, 재성과 몸의 건강은 동일하게 치거든요. 그래서 재성이 깨질 때 돈이 안 나가면 몸이 깨져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나? 그래서 내가 몸이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쓴 거라고 판단을 해요. 운에서. 근데 실제 현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몸을 써서 고생을 했으니까 돈이 들어오죠. 근데 이 돈 들어오는 것은 몸이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은 세이브가 돼요. 근데 몸을 고생시키지 않고 몸을 망가뜨리지 않고 정신을 혹사시키지 않으면 계속 무덤을 파는 거예요. 자기 무덤을. 그래서 운이 나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계속 운둔형 외톨이가 되어 가거든요. 그러면 점점 더 운이 더 나빠져요. 왜? 운이 나쁠 때는 몸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마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고생이라고 안 쳐주는 거예요. 운에서. 이해되세요? 그러니 운이 나쁠 때는 몸을 혹사시키세요. 그러면 운에서 너 고생한 거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주는 패턴학이거든요. 그 패턴 안에 살고 있느냐, 네가 고생하는 패턴 안에 살고 있느냐. 지금 너는 돈을 쓰는 운인데 돈을 썼냐 몸을 썼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을 썼으면 몸에 대한, 세상 모든 일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력에 대한 대가, 어떤 일에 대한 등가 교환이라고 하잖아요. 내 몸을 혹사시켰으니 혹사시킨 것에 대해 받는 것은 정당한 거. 근데 몸을 혹사시키지 않았으니 돈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이 안 좋을 때는 자기 무덤 파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지 마시고요. 뭔 일을 해도 다 안 된다 그러면 육체 노동을 하세요. 육체 노동을. 그러면 돈 쓴 걸로 판단을 해요. 운이. 고생을 했으니까.
에너지를 소모했구나 라고.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운학 중에 하나예요. 운이 좋을 때는 돈을 써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이 나쁠 때는 돈을 쓴다고 했잖아요. 운 나쁠 때 부동산 사는 거예요. 운 좋을 때 파는 거고. 이게 되시나요? 운 나쁠 때 저기 지방에 돈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데 사놓는 거예요. 운 좋을 때 그게 10배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운 좋을 때 운 나쁠 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운이 나쁜데 무슨 공부를 해. 여기서 운 나쁜 시절 경험해 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때 공부하려고 했더니 해지던가요? 운이 나쁜데. 운이 나쁘다라는 것은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얘기인데 머릿속에 들어오나 그게? 택도 없는 소리지. 운 나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운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